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론트 패널에 이제 컨트롤 아이템 중에 테이블 컨트롤이 있는데 이 테이블 컨트롤에 특정 셀의 색상을 변경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테이블 색상 변경과 관련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테이블 컨트롤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배열 형태의 원소들의 조합을 이제 테이블 형태처럼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을 해서 마치 테이블의 색상을 변경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테이블 컨트롤 자체에 대해서 특정 셀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색상이 변경이 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테이블 컨트롤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입력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색 상자 컨트롤이 있어서 관련된 색 상자 컨트롤 값에 의해서 테이블 컨트롤에 내가 선택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한 셀에 대해서 색상을 변경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클릭할 때의 좌표 값을 계속 이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전에 내가 활성 셀의 색상을 변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색상을 흰색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벤트 처리는 테이블 컨트롤에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즉 마우스를 딱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우선 VR을 시작을 할 때 색 상자 컨트롤의 색상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값을 빈별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1차원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원소가 수평하고 수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별 인디케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테이블 컨트롤에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서브 VR을 호출하고, 그리고 이 좌표 값을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별 인디케이터에 원소를 추가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서브 VR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VI 이름은 이제 서브 set table color.vi가 되겠고요. 입력으로는 테이블 컨트롤에 대한 이제 참조 번호를 입력으로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색 상자 컨트롤 값을 인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인보크 노드 중에서 포인트를 행과 연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내가 선택한 셀의 좌표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좌표 값을 인가를 해주고 출력으로는 행렬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는데, 이때 입력으로 이 포인트라고 하는 좌표 값을 인가할 때는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인가하는 값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서 호리젠탈하고 버티컬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형태가 되겠고, 포인트 입력으로는 레프트하고 탑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 변환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름으로 풀기 함수와 그 다음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서 입력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인보크 노드에 포인트를 행과 연로 함수의 메소드의 출력으로 나온 행열 값을 이 테이블 컨트롤의 그 액티브 셀과 그 다음에 액티브 셀의 배경 색 정보를 인가를 해주도록 운영하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액티브 셀, 활성화 셀의 색상 정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에서는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색상 정보가 변경이 되도록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색상 정보들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클리어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에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서브 VI가 호출이 돼서 색상이 변경된 활성 셀에 대해서 색상을 다 흰색으로 바꿔줄 텐데요.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으로는 테이블 컨트롤의 참조 번호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1차원별 인디케이터의 참조 번호를 인가를 해줄 겁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블록 다이그램의 이름은 서브 클리어 테이블.vi라고 했고요. 자, 참조 번호 두 개를 입력받는데 우선 데이터에 대한 참조 번호를 인가받아서 그 값을 읽어옵니다. 값은 1차원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1차원별 데이터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고, 이 관련된 값 같은 경우는 좌표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렬 값으로 구하기 위해서 테이블 컨트롤에 참조 번호를 인가해 주시고 포르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포인트를 행과 연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행렬 값으로 구하신 다음에 이때 뒤에서 이제 프로퍼티 노드의 액티브 셀과 그 다음에 셀 배경 색상 정보를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선택했었던 색상 정보들이 흰색으로 복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빈별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자, 테이블 색상 변경하기 02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심플한데요. 테이블 컨트롤 하나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NXG 스타일에서 자, 테이블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키우겠고요. 다음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수평 스크롤 막대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스크롤 막대만 보이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실버 카테고리에서 숫자형 카테고리가 보시게 되면은 색 상자라고 하는 자,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을 보이지 않게 하겠고 라벨은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빈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마찬가지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라벨은 클리어라고 하겠고 불량 텍스트를 보이게 하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클리어로 하겠고요. 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고 오프일 때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간단하게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의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구조는 하나의 파일프 안에 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VI에 자, 패널 닫기 물음표가 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저는 자, 버린 값은 참으로 하겠고요. 파일로프의 정지 조건은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버린 물음표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VI가 종료가 될 때 완전히 닫히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만약에 버린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VI를 자, 종료했을 때 VI가 완전히 닫히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 X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게 패널 닫기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버린 물음표 값이 참이기 때문에 VI가 완전히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서브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서브 셋 컬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자,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서브 set table color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선택을 해서 잘라내 주시겠고요. 자, 아이템에 자, 서브 set tbl CLR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 풀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컬러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이 관련된 서브 V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블럭 다이그램에서 자, 테이블 컨트롤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자, 참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참조에 대해서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 REF라고 하겠고요. 또 입력으로 필요한 게 자, 컬러 색상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자, 컬러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개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코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겠고,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만드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에라가 있는 경우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버려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자, 메인 VI로 가셔가지고 자, 메인 VI에서 이 테이블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를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겠고요. 테이블 컨트롤에 자, 값 변경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에서 마우스 다운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여기에서 자, 좌표 값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좌표 값을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좌표 값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 이 서브 VI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브 VI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좀 폭을 키우겠고요. 우선 이 좌표 값으로부터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면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테이블 참조본을 이용을 해서 인보크 노드를 하나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행과 연로라고 하는 메소드로 하나 사용할 겁니다. 자, 인보크 노드를 불러오기 위해서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면은 인보크 노드가 있겠고요. 자, 우선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테이블의 참조본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메소드 중에서 자, 포인트를 행과 연로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런데 입력으로는 자, 포인트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포인트 정보 같은 경우는 left 탑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클러스터 테두리를 자, 더블 클릭하시겠고, 다음으로는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타입을 정의해 주시겠고, left하고 탑 값을 각각 호리젠털과 버티컬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포인트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벨은 아래쪽으로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메소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행과 연로라고 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인트를 행과 연로라고 주석을 달아주시면 이제 다른 사람이 코드 리뷰할 때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 게 더 쉽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테이블 참조 번호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테이블에 대해서 자, 여기 모든 값을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활성 셀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 셀 같은 경우는 보시면 행과 열 정보를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그 메소드의 출력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속성을 하나 더 만드시고, 여기에서 활성 셀에서 셀 배경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셀 배경색의 컬러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에 해당하는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 자, 여기에서 자,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속성을 지금 불러와서 쓰고 있죠. 하나는 자, 활성 셀이 되겠고, 하나는 셀 배경색이 되겠습니다. 자, 커넥트 펜을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표값을 인가해 주셔야 되고, 자, 좌표값을 왼쪽 상단,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자, 색상 정보,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자, 위쪽, 왼쪽 위에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에서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를 이 관련된 케이스에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메인 VI에서 일부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셋 테이블 컬러를 불러오신 다음에 입력으로 자, 좌표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컨트롤에 대한 참조번호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성에 자, 참조를 하시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컬러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메인 VI에서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좌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1차원별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하나 얻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몇 개만 보이게 하겠고요.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 가서 여기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에서 원소를 하나 입력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아래쪽에 원소를 추가하는 걸로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자, 원소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자, 이 관련된 값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코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VI가 시작이 될 때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값이 빈 배열로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는 보시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초기화가 되겠고, 자, 클러스터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고, 지금은 보면 오히려 이렇게 원소가 보이게 하는 게 더 그 코드 사이즈가 더 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색상자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연두색으로 하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클릭한 셀의 색상이 바뀌고, 그때 자,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일자별 인디케이터의 원소가 추가되는 거죠. 그 좌표 정보가. 자, 그리고 이제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1차원별 데이터의 각각의 좌표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자, 그 색상 정보를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정지하시겠고, 자, VI가 시작이 될 때는 이 컬러 색상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초기화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저는 이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기계적 동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계적 동작은 지금 놓을 때 렛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자,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참조번호를 입력받도록 운영하는 서브 VI를 하나 만들어서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테이블에 이미 선택된 활성화된 좌표 값에 그 흰색으로 색상을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set table color라고 하는 서브 VI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름은 자, 클리어 자,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콘에 대해서 서브 CLR 자, TB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테이블에 참조번호 필요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다 필요 없고요. 자, 데이터에 대한 참조번호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메인 VI에서 자, 데이터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참조를 하나 만드시겠고, 참조에 대해서 컨트롤 하나 생성하겠고, 데이터 REF라고 라벨을 바꾸겠고요. 이 컨트롤 X로 잘라내신 다음에 자, 서브 VI에서 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로 가져왔고요.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 좀 키우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데이터 REF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값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차원별 데이터죠.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참조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값을 불러오시면 1차원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포르프를 이용해서 그 활성셀, 그러니까 선택된 활성 셀의 색상 정보를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자, 포르프를 하나 여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 포르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포인트 값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에 대해서는 상수를 하나 변경하신 다음에 저는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다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빈별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는 마지막 값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참조번호는 이 위에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마지막으로 값을 빈별을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빈 배열 인가하는 것 같은 경우는 메인 VI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메인 VI에서 이 부분에 자, 선택하시겠고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V 붙이시겠고, 자,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테이블 참조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 RDF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커넥트 패널, 자, 테이블은 연결되어 있고 왼쪽 상단은 데이터 RDF로 입력받도록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 VI에서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값이 클리어가, 자,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서브 VI, 자, 클리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호출할 거고요. 여기에 입력으로는, 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참조번호, 그리고 또 테이블에 해당하는 참조번호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만큼 좀 당겨 놓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 화일 루프 사이즈도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가 길게 되면 이 부분도, 자, 레이턴시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와이어도 짧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있네요. 자, 테이블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실행하시고 좌표를 동일하게 찍어주신 다음에, 자, 클릭을 할 때마다 색상이 이 색상자 컨트롤 값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자,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좌표에 해당하는 활성 셀의 색상 정보를 흰색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흰색으로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실행하시겠고, 컬러 속성을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겠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클릭한 활성 셀의 색상 정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색상을 변경했던 활성 셀의 색상 정보가 다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 지워지게 동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래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색상, 그 테이블의 색상 정보를 변경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